지난 11월 13일이 전태일 열사 53주기였습니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이 땅에 핍박받는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 헌신한 전태일 열사를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송필경 이사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그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사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전태일은 우리 노동 운동사에서 기록될 그 대단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남은 흔적이 대구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 전태일 열사 53주기 행사가 열렸죠. 어떤 행사가 열렸습니까? 우선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많은 비록 3년밖에 학교는 다니지 않고 중학교 1년 과정밖에 없었지만은 틈만 나면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수기와 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으로서 시도 쓰고 해서 어마하게 남겼습니다. 그것을 그 내용이 그냥 단지 우리가 젊은 친구가 무식한 아주 무식하기보다도 무학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정말 대단히 깊은 사상을 담고 굉장한 그 문학적 가치가 있는 글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쉽게 전태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전태일이 남긴 글을 통해서 그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문학을 통한 전태일 기억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53주년에는 나비가 된 불꽃이란 이름의 시집을 간행했습니다. 29분의 그 시인의 시와 한 분의 판화가 그리고 두 분의 그 평론가가 쓴 그 책을 지금 발매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인들의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좀 뜻깊은 문학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전태일 열사가 대구 사람이라는 걸 사실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전태일 열사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놓고 봤던 게 바로 대구 남산동에 살 때였죠. 예. 그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이 그 전태일 열사 옛집 복원 그리고 기념관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동안의 그 추진 경과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 집터가 전태일이 지금 비록 22년이지만은 자기가 살던 그 흔적이라고는 지금 딱 두 군데입니다. 남산동 집터와 그리고 지금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 그 작업장입니다. 그 두 군데인데 더 역사적이라든가 우리가 정신적으로서 그분을 기리기 위한 그 작업은 그 곳은 바로 남산동 옛집터입니다. 그 옛집터는 62년부터 64년 초까지 약 1년 6개월을 살았는데요. 그 집터는 사실은 이 2평밖에 안 됩니다. 주인 본체가 있고 본체도 8평이에요. 본체와 그 2평짜리 저 블록에다가 판자를 댔는 그걸 아주 열악한데 6가구가 살았습니다. 네. 그 6가구가 살았는데 거기다 또 아버지가 돈벌이를 위해서 미싱 2대를 놓고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전태일이가 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하냐면은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기 공부하기 위해서 가출도 하고 했지만은 집안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청옥 고등공민학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야간 과정을 하면서 마음껏 공부하고 그때가 약 한 16살쯤 됐거든요. 그 사춘기가 막 들어갔을 무렵에 마음껏 공부하고 또 대구의 친구들을 또 사귀게 되고 그 이전까지는 신문팔이니 구두 닦이니 하면서 제대로 친구를 한 사람도 못 사귀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도 사귀게 되고
자기가 반장일 때 부반장했던 그 여학생을 짝사랑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는 이 작은 집에서 살았다 뭐 이런 걸 보다는 자기 이상을 마음껏 펼치고 여기에서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던 그 때문에 자기는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평화시장에 올라가서 그 총각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항상 그랬답니다. 나는 대구 출신 전태일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 고향인 바로 전태일의 고향이자 우리 고향인 대구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고향, 전태일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이 열사의 그 옛집을 뭐 다시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금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고 그리고 또 한 3년 동안 이게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왜 중단이 됐죠? 그는? 2019년 초부터 시작해서 약 한 1년 6개월 만에 5억 6천만이라는 이 시민 성금을 모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민운동 사상의 역사로 봐서 아주 획기적이고 그리고 어마한 관심 속에서 모금운동이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5억이라는 돈으로 옛집을 매입을 하고 이제 나머지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첫째 지붕이 다 부스러졌어요. 그 비가 지금 새고 그러고 오랫동안 이 수리를 안 하고 방치하니까 벽이 휘어진 곳이 많고 그래 뒤쪽으로 안 보이는 곳이 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옛집 터는 그 잡초 무성이었는데 복원하려고 보니까 초석이 다행히 그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복원하려고 시작한 그 순간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아무런 모금 활동이나 우리들 그 사단법인의 그 이사회조차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약 3년간 그 시간이 지났지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다시 2차 모금 운동을 이제 벌리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모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되고 나면은 앞으로 이 옛집 그룹 기념관은 뭐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까? 첫째 본체를 일단은 거기에 방 2개와 마루를 포함하면 한 8평에서 10평 사이인데 그거를 일단 복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그걸 뭐 멋지게 복원보다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복원이 됩니다. 그래 그거를 일단 복원하는데 복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요 2평이 되는 요 집터 그 사실은 그 마당에 4평의 집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2평은 그 당시 고 남산여고에 다니는 학생과 동생이 세들어 자취했고 나머지 그 2평을 전태일 가족 6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 4평 중에서 요 2평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외부 이제는 여기서 이 전태일이 옛집이라서 전국 각지에 많이 모입니다. 네. 그 전태일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우리도 이런 좁은 집에서도 숭고한 뜻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3분의 그 건축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해서 약 한 1년 넘어 했는 과정에서 대충 이걸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보관이 섰고 그리고 옛집은 지붕부터 기둥까지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데 약 한 3억 원의 그 자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억 원의 자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모금 운동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하고
그 돈으로 해서 또 우리가 대구에서 기념해야 될 것이 이소선 어머님도 또 같이 사셨잖아요. 네. 그 이소선 어머님 기일이 9월 3일입니다. 네. 그 기일을 맞아 내년에 우리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그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해야 될까는 또 다음 이사회 이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혹시 그 모금 운동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어떤 식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좀 시체말로 하면은 네. 많이 주시면 참 고맙죠. 그러고 또 이 돈이 또 돈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단돈 1,000원, 10,000원도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많은 관심을 주시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네. 하시면 우리가 그걸 또 이 집을 관리 운영하는데 또 한 달에 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서 목돈으로 기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매달 적은 돈으로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이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그걸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서 그리고 2차 모금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전태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분신으로서 자살한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사실은 전태일의 전체의 그 생애를 저는 다 보았습니다. 그 많은 자료, 그 자기가 쓴 글로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태일 정신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전태일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순한 노동투쟁가가 아닙니다. 물론 유언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도 인간이다, 기계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에는 굉장히 깊은 고민과 그리고 자기 마음의 도덕적 수양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는 우리 역사에서 그 가장 그 뛰어난 원효 대사나 아니면은 우리 조선 말의 그 수훈 최재우 성생의 만큼 독창성이 있고 그 창조적인 그 창조적인 그 사상가였습니다. 불과 22년이지만 사상가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정신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했고, 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 동학의 전봉준 못지않는 사회의 실천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태일의 그 평전을 쓰면서 했던 그 마지막은 이겁니다. 전태일이라는 존재는 우리 시대의 지혜의 원천이었고 도덕적 사유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희망이었고 불가능을 희망으로 바꾼 사랑의 실천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전태일의 친구들은 전태일 정신을 숭고한 뜻을 최대한으로 이어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한국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송필경 이사장과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북 남산동 전태일 열사 옛집 복원과 기념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뉴스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